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황을 체크해보고 급등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속에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장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 10%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101%와 429%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 또 한 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또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잭스론 미팅까지 이어갈까, 예, 이런 좀 한 줄 평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새벽에 저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좀 실적 발표를 체크해 봤는데, 생각보다도 강한, 예,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우려감이 이제 또 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3분기, 이제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기존에 있었던 재고량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가 괜찮아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AI가 계속 뭐 상용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 계속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는 이제 뭐 4분기라든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감, 이런 거 계속 심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 PMI 그리고 제조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50 이하로 나왔고 또 예상치가 또 49 정도 나왔었는데 47 정도가 좀 나와주면서 금리를 또 올리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좀 좋다면은 조금 더 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또 금리를 9월 달에 동결 이후에 또 11월,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를 올리더라도 내년부터는 뭐 계속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될 상황이 좀 오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증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이 될 거고요. 하반기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지금 뭐 매수를 해서 끌고 가자, 장기로 보자 이렇게 좀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지수가 좀 밀렸을 때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단가 자체도 나쁘고 또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수가 좀 하방으로 밀린다면은 그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 지금부터는 계속 상승시마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을 좀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뭐 어제도 말씀 좀 드렸고 별 차이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1.7%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한 1000종목 넘게 1100종목 가까이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21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좀 우하향하고 있는 21선 자리가 이제 턴하기 위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를 뚫고 갈지 이렇게 되려면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 뭐 오늘 2차 전지가 아침까지는 흐름이 좀 좋았다가 약간 좀 주춤은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21선 자리 안착이 되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종목들로 좀 순환매로 좀 돌면서 상승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예, 좀 대응을 해 주시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시장은 뭐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2,500선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좀 괜찮다 싶었지만 역시 갭으로 뜬 종목들 차익 시세는 좀 나와주는 것도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잘 가는 종목과 차익 시세 나오는 물량들 이렇게 좀 차별화된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좋고 그렇다고 코스피 시장이 계속 밀릴 것인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아마 코스닥 시장도 차익 시세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닥이 좀 밀리면 코스피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상호 보완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측이 좀 잘 안 돼요. 이 시장이 뭐 오늘 내릴지 내일 오를지 이런 거는 예측이 좀 잘 안 되지만 하나의 좀 전략.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 두신 다음에, 지수가 좀 밀리는, 보험이죠. 예, 어느 정도 그 현금을 좀 보험으로, 좀 남겨두셨다가, 밀렸을 때는 내가 좀 담아봐야겠다.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예, 너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서 쉽게 밀리진 않겠지만, 잭스론 밀팅 이후에, 뭐, 물론 지수가 뭐, 확실히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잭스론 밀팅 이후에서, 또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또 상승 시세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좀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지금 시장에서 저도 방향성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갭으로 뜨더라도 음봉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코스닥처럼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전략은 차라리 좀 눌림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하는 업종들 지금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들도 오늘은 또 계속 혼조세 보이거든요.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또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잘 모를 때는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뭐,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내일장,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찾아보고, 또 내일 아침에 시초가 국력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혹은 눌림시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오후까지 그 강세를 이어갈지 체크를 해보시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고 있는 21선 곡선을 또 뚫어줄 수 있을지 돌파를 할 수 있을지와 함께 2차 전지주들 흐름도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남은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시황 이야기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을 텐데요. 수혜를 받는 업종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오늘 뭐 좀 장중 고점까지 치면 한 6.5% 정도 올랐고, 뭐 아직 6%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HBM 관련해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뭐 계속 시간 외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실적이 뭐 한번 반영이 되고 나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좀 조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반도체 업종을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급등했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또 시간 두고 기다리시면 다시 또 조정은 올 거거든요. 예, 그런 조정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이런 대형주로 5% 이상 수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장 뭐 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뭐 정고점까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차라리 좀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늘 뭐 상승은 나오긴 했는데 하이닉스에 비해서 역시 좀 약한 모습이죠.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HBM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주는 일단 하이닉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역시나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 업종이라고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좀 신고가 찍고 역시나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공략할 타이밍을 신고가 찍었을 때 좀 버텨주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좀 다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분기까지도 해서 이미 그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좀 보여준 게 있거든요. 이쪽 AI가 이게 좀 의구심이 좀 들었다면은 어느 정도 이 실적, 이거 숫자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의 좀 매출이 나오는 그런 뭐 업종이다. 이런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 고점 자리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매매들은 이런 21선 눌림목 자리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오테크닉스도 항상 21선 자리 부분에서 반등을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21선 자리가 올라올 텐데 이런 자리들 눌림시 거래 대금이 줄면서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 주신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공략하시되 마찬가지로 이제 21선 자리 눌림목 이런 종목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업종을 오후장에 공략을 또 안 했었는데 일단 좀 확인하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또 차익 실현이 재료 소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홀짝 매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도 좀 잘 나왔고 3분기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을 좀 주기 때문에 지금의 공략보다는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업종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공략을 해볼 예정이니까 타이밍적으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반도체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당장에 엔비디아 이슈가 있지만 그동안 달려왔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기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눌림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과 함께 신고가 이후 밀리지 않고 잘 지켜줄 수 있는지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잡아볼까요? 네, 오늘 AI 관련주 쪽에서 오늘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이제 공개했죠. 이미 좀 재료 소멸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삼성에서도 생성형 AI 이제 내달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이제 엠로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두 종목이 있는데 확실히 좀 다르죠. 엠로도 그렇고 오늘 계속 상승 시세 유지가 되고 있고 솔트룩스 역시 오늘 뭐 9% 상승 나오면서 상승 시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점,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일단 AI의 또 중요한 게 이제 크라우드인데 이 크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주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음봉이 좀 빠지면서 7만 원대가 좀 무너져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바로 이 음봉을 덮는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고 21선 자리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21선 자리 돌아서는 자리까지 나와준다면 전고점 부근까지 9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시세까지도 천천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2분기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그다음 하방에 대한 지지 7만 원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노란 속방에서 좀 공략주로 예전에 또 들여서 수익을 좀 잘 챙겨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좀 눌림목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해서 또 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좀 10%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1선 자리 잘 지지하는지 좀 보시고 지지해 준다면 거래량 줄면서 거래대금 줄면서 21선 자리 안착을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실 수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앞선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1선 자리도 아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지금 한 37,500원 정도 되는데 요 구간이 또 저항대가 될 수 있거든요. 요런 저항대 자리까지는 떨어지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거래 대금 터져주면서 앞선 이 악성 매물대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 모습이라서 이 두 종목 솔트룩스와 엠노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기업이 삼성의 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 뉴스로 좀 나오면서 삼성 AI 관련주로 좀 엮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와 엠노 이 두 종목은 다음 달까지는 재료적이나 이슈적이면 좀 살아 있으니까 좀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엠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될 종목으로 좀 보여서 노란 속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섹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21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향후 눌림목 지점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엠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공략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섹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초전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제 신성데이터테크가 또 10% 넘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 보시면 고점이 25%였고요. 저점으로 했었을 때는 또 11%, 거의 하루에 이제 30% 이상 시세가 좀 나와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일단 공략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 종목을 왜 말씀 좀 드렸냐면은 아예 그냥 안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업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적은 금액으로 뭐 그냥 뭐 밥값이나 뭐 이런 정도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소중한 이 원금, 중요한 또 자금 같은 거는 이런 종목들로 뭐 단기간에 내가 크게 수익 내겠다라고 욕심내서 들어가시면은 절대 수익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성데이터테크뿐만 아니라 오늘 좀 뭐 이런 인상가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맥신 관련주 쪽들, 뭐 슈비스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하루에 좀 위아래로 흔드는 게 저점이 지금 10%고 고점이 뭐 6%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10% 이상, 15%, 20% 이렇게는 기본으로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초전도체, 그리고 뭐 맥신 관련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는데 뭐 우리로도 오늘 갭이 좀 크게 떴지만 또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일단 특히 이제 금요일 날장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요즘에 시장이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뭐 오전장에 차익 실현 나오겠다 싶으면 그 전날 오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요일 이런 테마주들이 대부분 금요일 날 주말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금요일 날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약간 좀 빨라져서 금요일 날 오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오늘 오후장에도 이렇게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 발 더 앞서서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종목들 저도 좀 보면서 이런 종목들 너무 잘 가는데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총이 대부분 다 낮아요. 1,000억대, 커봤자 한 2,000억대 정도 수준인데, 호가 매물도 적고, 원하는 가격대의 체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괜찮은 종목들은 제가 또 꾸준히 노란톡방에서 잘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종목 보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라고 해서 다 같은 테마가 아니겠죠. 특히나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관련주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QR코드 통해서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즘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보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보다는 시초가 공략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원제약이 저희가 8월 17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공략을 했었고요. 신고가까지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AI 관련해서 딥노이드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시초가 공략 당일에 25%까지 올랐던 종목이고 매수가 23,900원 대비해서도 21% 수익 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이고요. 어제 시초가 공략주가 VT와 솔로엠이었습니다. 어제 모두 신고가를 만들었던 흐름들, 또 오늘 공략주는 CTC 바이오였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오른 뒤에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원제약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계속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어제 또 신고가 찍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1%대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날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8월 9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온 날인데 거래 대금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 줄면서 횡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들이 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제 거래 대금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날이 있어요. 예, 그런 날이 일단은 청산하는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대원제약은 당뇨 치료제 관련주 쪽은 하반기에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꼭 우리나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미국 쪽으로 해서 어떤 비만 치료 관련주들,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원제약과 라파스는 어제 또 설명해 드렸고, 다른 페트론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대원제약이 조금 더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매매하시기에 좀 적합해서 대원제약 말씀 좀 드렸고요. 딥노이드 역시나도 오늘 유닛이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합니다. 유성전자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딥노이드도 어제 좀 빠지긴 했어요. 고점에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또 지지해주면서 25,000원짜리 지지해주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천천히 오늘도 거래대금 없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재상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고가 자리를 터치하면서 좀 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차익실은 나오고 있지만 오늘 또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VT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업종 역시나 또 신고가 자리에서 충분히 이런 시장 대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만 오늘 좀 CTC 바이오가 상승한 이후에 좀 빨리 빠졌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제가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이런 저항대 자리에서 좀 반등, 이 정도까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종목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거는 한 번에 좀 돌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슈가 한번 다시 붙어주면은 이런 한 번에 장대 양봉 상한가 들어갔던 것처럼 한 번에 슈팅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전에 이 저항대 자리만 잘 지지해 준다면은 조금 더 시세는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일장도 시장이
조금 오늘처럼 좀 테마주들이 주도 테마가 딱히 보이지 않고 좀 오락가락할 시장으로 좀 보이긴 한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단 CTC 바이오는 조금 시장에 대비해서 제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드린 거고 내일장은 이런 대원제약이라든지 뭐 딥노이드, 뭐 솔랩 이렇게 좀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드려볼 테니까요.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 공략했던 CTC 바이오까지 대응 전략들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요. 경영권 이슈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시장 대비해서 큰 상승 보일 수 있는 섹터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 빚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 보이고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 관련주들 짚어봐야겠죠. 2분기 호실적 속에 오늘 또 우리 시장까지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0% 또 400% 넘는 상승을 보였고 대장주로서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큰 상승을 보여왔었죠.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간 종목으로는 TFE가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기업 설명회 이후로 쭉 상승을 보여왔었고 오늘 또 한 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텔레칩스라든지 코아시아 그런 종목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또 어디까지 이 영향이 이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추천주로 삼성전자를 드렸잖아요. 괜히 드린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삼성전자를 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드렸던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드렸던 건데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도 조금 보셔야 된다고 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내일 이슈가 좀 될 거 추가적으로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뭐 HSBC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목표가 자체를 $800 수준까지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아마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500 돌파 여부도 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착 여부까지. 그래서 재밌는 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지 체크해 보신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CPU는 잘 아실 거예요. CPU라고 중앙처리 장치라 그러죠. 컴퓨터 메인보드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게임이 3D로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CPU는 직렬 연산 구조를 좀 갖고 있는 반면에 GPU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는데 원체 그 그래픽의 사용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산 처리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픽 카드 안에 나름 CPU를 장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GP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병렬 연산 구조를 빠르게 복합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GPU를 사용하게 되는 곳이 AI, 챗 GTP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 개 이상의 GPU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GPU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가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고가거든요. 최근에 좀 나온 H100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나가. 그런데 그런 몇 천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각 대기업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쪽 대기업 서버에서요 몇만 개씩 사용해요. 몇만 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도 한 8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AMD 측에서 먹어가고 있는데 AMD가 그래도 그 정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아마존 같은 대기업한테 굉장히 싼 금액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엔비디아만한 게 없다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크레이지 모드라고도 설명을 하는 거고 2분기가 이랬다면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은 보장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장돼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주가가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새로운 혁명처럼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AI 관련돼서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다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그러하고요. 전부 다 엔비디아의 GPU를 웬만하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쓰이다 보니까 주가가 튀었던 거고 실적이 올라와서 튀었던 거고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는 급등 나오고 있는 거고 같이 거론해 드렸어요.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슈몰이하고 IT 전체 종목들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장이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굳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엔비디아 이슈를 체크를 제가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완전 되돌려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얼마나 매파적일 것이냐. 너무 매파적이든 뭐 덜 매파적이든 상관없이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든 뭐든 버냉키가 뭐든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별다른 움직임 자체 시장이 반응을 안 해줄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연스럽게 경기에 대한 회복 쪽 얘기가 시장에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이슈가 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뭐 유커 관련주를 엮여 있는 화장품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다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IT주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T 가전제품들, 뭐 아이폰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조금씩 받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테마 종목들이나 급등주들의 흐름이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몇 주간 계속 꾸준하게 시장 상황도 봐드렸고 예측도 해드렸잖아요. 뭐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움직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도 먼저 미리 파악하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엔비디아 이슈 정말 뭐 좋은 이슈라 시장을 좀 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큰 흐름을 그릴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주로 삼성전자를 언급해드렸던 것도 이렇게 좀 파운드리 비즈니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반기 시장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신호탄으로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반기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아래 보이시는 번호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6923번님께서 라닉스 6,5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2월에 한번 상한가를 갔던 기록이 있고 6월부터는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솔직히 라닉스 지금 보자마자 무슨 회사인지 몰랐어요. 예, 시총도 원체 작고 잊혀진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좀 까먹었던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이제 이 회사였구나라고 기억은 나네요. 이제 기억은 나는데 자, 몇 가지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시사항에서 열어보자면 전환사채 발행권 신주 인수권 무사채 BW 발행이 좀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이제 80억 정도가 8월 달에 납입이 됐어요. 자율공시라고 뜬 것은 납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행을 하고 나서 볼까요? 전환사채 또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 94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보니까 사실 이슈거리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열어보자면 계속 적자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코스닥의 시총이 400억입니다.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본금도 시총 대비하자면은 높은 편이라 뭔가 특별한 모멘텀거리를 찾는 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6,500원이세요. 어떤 경위로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올해 만약에 사셨다면은 급등 포인트에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회사의 지금 제 HTS 상에서는 4년치 실적밖에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별도로 볼게요. 별도도 적자인데 아마 올해까지 적자가 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뉴스 내용의 공시 내용 보면은 뭔가 회사에서 어떻게든 재무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벌리고 있는 건 보이네요. 그래서 혹여나 하락 방어가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차트를 제가 크게 펴보니까 2020년 저점 바닥 인식되는 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0원 이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자리였고요. 우선 이탈이 깨진 상황이라 그리고 8월 초에 일시적으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좀 어려운 종목인데 정리하시고 다른 걸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지금부터 지금 이제 9월 돼가잖아요. 9, 10, 11, 12, 1, 2, 3에서 7개월 정도 3월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애들이 실적을 하반기 때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뭔가 또 증자를 한다거나 아마 굉장히 지금 자금 투여 받으려고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자금 수요를 받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야 됩니다. 펄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아마 이전부터 하고 있을 거고요. 진행이 돼서 한다면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실패할 경우에는 내년 한 3월 감사보고서 시즌 때 사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 이쯤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버텨본다 생각하신다면은 연말 안쪽으로 해서 회사가 무슨 이슈든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한번 개인적으로 잘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닉스의 이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가 가능할지도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실 요 몇 주간 또 며칠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그런 걱정들이 좀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7가지 종목들 저희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랜드부터 제주항공, 삼성 SDI, LG 이노텍과 LG 생활건강, 또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저희가 열심히 또 어벤져스처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로 이 향후 시장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종목이 제가 아직은 막 크게 안 움직일 거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할 거라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종목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돌려 세우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간에 조금 힘을 못 받을 것 같았던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뭔가 살짝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당장의 움직임이 계좌를 만약에 제 종목을 따라 하셨다면은 다시 대신에 이제 골고루 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셨다면은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 움직임이 없거든. 네, 그냥 딱 붙어 있고요. 어떤 거는 1, 2% 수익이고 어떤 거는 또 1, 2% 마이너스일 거고 또 어떤 종목은 보합일 거고 딱 그냥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갑자기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두 종목이 조만간 튀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우선 재미있게 하나씩 움직여줍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도 완전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반등이 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꾸준하게 가고 있는 종목 번외 종목으로 잠깐 도움을 드렸던 인상과 같은 경우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리딩하면서 보는데 삼성전자를 콕 집어가지고 잘 집어드렸잖아요. 갑자기 웬 삼성전자 월요일 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닥이 확인되면서 튀어 올라가요. 아마 이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묘미라고 표현을 할까? 삼성전자의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다는 거.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을 좀 잘 본다는 거고 이게 시장이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오늘 새벽이죠. 잭슨홀 미팅 딱 마무리가 되면서 이젠 사실 악재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 상황에서의 이 잭슨홀 미팅 상황 자체와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요. 시장이 약간 좀 뭐라 표현할까요? 오르고 내리고의 반반이었다면은 이 절반 이상을 이제는 확인한 시점 자체가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은요. 더 이상의 악재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서울경제 강의하면서 얘기드렸던 건데요. 시장은 하반기로 가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 굉장히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예. 그게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이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한번 집중을 하기 시작하냐면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한 번은 파월을 지켜봐주고 환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뭐 하셔야 된다? 주식 모아가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 나오면 무조건 주식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변함없는 내용입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삼성전자 아마 잘 갈 겁니다. 꾸준하게 잘 갈 거고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반등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73,600원짜리가 요 근래 최고사항인 최고가인데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8만 원 안착하고 다시 9만 원대 보면서 시장은 올해 하반기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10만 전자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거니까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를 짧은 리딩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국민주로서 두 종목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 박스권 자리를 하단 자리를 돌파하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조정 나왔고요. 우리 종목들도 아마 잘 갈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저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10만전자라는 기사 헤드라인까지 뽑아주셨네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초점을 잘 맞춰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또 수익률이 좋다고 소문이 났다 보니까 사칭하는 방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들 헷갈리시지 않게 방송 중에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8번째 멤버가 될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지 바로 공략해 주시죠. 네, 종목을 가능한 한 10개를 넘기진 않을 건데 우선은 8번째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그냥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왔어요. 다른 게 잘 가서 같이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왜? 이유는 뭐냐면 자, 삼성전자 주목 봤는데 하반기에 우선 주목하셔야 될 게 아이폰 15에 대한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IT 성수기이기도 하고 무슨 출하가 좀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더 이상 뭐 악재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냥 뭐 해프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현 추세 자리 보시면요. 첫 출발 자리가 작년 10월 달 맞네요. 10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1월 달 자리 확인하고 지금 7월 달 자리 한번 확인하고 지금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 시장이 약간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 영향 따라 꺾인 부분이라 이렇게 하단 자리에 맞고서 올라가 치는 경우는 반드시 반등을 크게 하면서요. 전고점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자리 포인트 잡히는 것은 17,000원 자리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테마주들 상한가 가는 것보다 수익률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을 수 있지만 대형주로서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짧은 기간은 아닐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걸리면서 올라갈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IT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이슈 기억하시나요? 시장이 이제 옛날 때처럼 정상적인 이슈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반응을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IT 관련주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광풍도 좋고 초전도체, 맥신, 양자 다 좋은데 현 상황부터는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본연의 가치에 대한 주식을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예, 큰 시장 올 거예요. 저 이거 내년 하반기, 내년 대선까지 보고 있는데 정말 큰 시장 올 것 같거든요.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그간에 힘드셨던 부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를 꽉꽉 채워두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큰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 길목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슈들 체크부터요. 장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장 끝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24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방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형주 또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호 실적의 수혜주로서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2분기 호 실적 속에 글로벌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장 끝난 이후에도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QR코드 오픈해 두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률과 가치 상승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